나와 계신가요? 예, 예, 하태경입니다. 네,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아유, 우리 국민들이 더 고생하셨습니다. 예, 우리들 조언해주느라. 예. 네. 자정까지 이어진 청문회였는데요. 의원님께도 많은 제보, 시민 제보가 쏟아집니까? 거의 제보 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, 아, 하루 전에 준비한 질문지 각본, 네. 이게 그 실시간으로 다 바뀝니다. 음, 어제 준비했던 질문지 한 20% 네. 썼을까요? 나머지는 제보로 다 충당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민적 관심이 높은 뭐 이런 청문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, 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한 가지만 여쭙고 청문회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어제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. 최순실 씨가 독일의 8천억 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. 오늘 아침 보도에 봤더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 포함해서 10조 원 규모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독일 검찰이 보고 독일 범죄 사상 최대 규모의 이 자금 세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 보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? 그 뭐 액수를 뭐 얼마로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, 최순실의 재산 축적 과정이 네, 그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음, 그 국민으로부터 받은 돈, 네, 그리고 최태민의 그 축제 행태가 음, 그 이번 미르 재단, 네, 뭐 K스포츠 재단과 동일하게 음, 소위 뭐 온 국민들한테 삥 뜯는 거 아니에요. 네, 다 예, 압박해서 뜯어가는 돈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당시 중앙정보부 보고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고, 네, 그러니까 최태민이 뜯은 돈과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네, 남아있던 돈이 종잣돈이 되어서 그 음, 다음에 이렇게 쭉 그 재산을 불려가는 것은 음, 명확한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, 뭐 국회 차원에서라도 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네, 또 특검과 네, 힘을 합쳐가지고 네, 명확히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도 네, 협조도 이루어내고, 예, 그래서 그 결국 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네, 이 환수에 대한 것도 법적인 정당성이 명확히 네, 있어야 되기 때문에, 네, 어쨌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? 네, 예. 네, 뭐 그래서 국민 밉상이라고 뭐 다 몰수할 수는 없고, 네, 명백한 법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음, 또 한 다른 음. 라운드가 새로운 라운드가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. 예컨대 불법 재산이라면 이제 전부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흘러간 자금이라는 게 규명이 안 되면 독일 정부로 귀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계좌를 통해서 어쨌든 이동을 했고, 뭐 네. 북한처럼 현금 다발을 다 뭐 그렇죠.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계좌들을 철저히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고, 그래서 음. 그 어딥니까, 우리 그 금융감독원 네. 이런 데 협조를 해야 되고, 음. 그래서 이 작업은 굉장히 좀 지난한 작업이 될 수가 있다. 그래서 네. 새로운 정부의 음흠. 아주 핵심 과제 중 하나로,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박근혜 2기 아닙니까? 박근혜 말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정부이기 네. 때문에 네. 에, 이 정부에 큰 기대를 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차기 정부까지 음.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 5차까지 이어진 청문회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이제 5번이나, 그리고 네, 그 지점에서 하나 네, 말씀드릴 게 있는데, 네, 지금 어쨌든 이 친박 정당이 네, 끝까지 버티고 국민들한테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친박 정당의 자금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 돈이요? 예, 그렇죠. 최순실 쪽 돈이. 예, 아, 왜냐하면은 이 예, 친박 정당이 죽는다는 것은 최순실을 비호할 수 있는 정치 음, 세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, 네, 지금 이제 청와대, 박근혜 음, 청와대 최순실 이 친박 정당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가 된 거거든요. 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예, 자신들의 자금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예, 말해주기 때문에 네, 네, 예, 더더욱 역사 속에 우리가 새로운 그
반동 세력을 막는다는 음. 차원에서 네. 아주 정말 엄중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친박 정당, 이른바 이제 지금 새누리당을 친박 정당이라고 딱 규정을 하신 건데요. 이 친박 정당 새누리당으로 이 돈이 흘러 들어간 흔적이나 뭐 이런 것도 혹시 의원님 아시는 게 있으세요, 그러면? 아니죠. 이제 앞으로 앞으로. 말하는 거죠. 앞으로. 앞으로 이제 예, 당이 예, 지금 예. 분당이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네네네. 또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음. 이 부분 제가 또 뭐 혼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. 가능성을 닫지 말고 예. 여기에 우리 매의 눈으로 지금 예.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좀 매의 눈으로 똑같이 취재를 좀 하면서 이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. 지금 최순실 관련된 네. 변호사도 있고 네. 자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최순실로부터 나가는 돈이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런 자금들이 예.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. 지금 지출되고 있는지. 왜냐하면 이 자금은 그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집행이 되고 네. 여러 라인으로 가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 자금 네트워크 이후에도 네. 계속 가동될 것이다. 음. 그리고 이 자금 네트워크에 대한 네.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면 네. 상당히 그 최순실과 그 일당의 네. 향후 활동을 우리가 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지금부터라도 최순실 관련한 자금 흐름을 음흠. 좀 엄격히 우리 특히 언론들이 네.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독일에서 그 이른바 데이비드 윤인가요? 그 이를테면 윤 씨 형제가 최순실 씨의 딸이죠. 정유라 씨를 보호하면서 독일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장면이 경향신문 카메라, 그러니까 독일 현직 교민이 이것도 제보한 걸로 보이는데요. 이런 게 잡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와 관련 뭐 변호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금들이 쓰이는데 그중에 핵심이 정유라 씨의 생활 자금 아니겠어요? 이런 네. 것들도 다 실제로는 들여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최순실 관련한 네. 모든 점. 그렇습니다. 지금 그 특검에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 긴급 체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독일 검찰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는 그 독일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이 좀 빨리 데려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? 어떻게 보십니까, 의원님?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이게 확실히 이 국가 중심주의이지 않습니까? 지금 세계 질서가. 네. 그래서 유병헌 재판할 때도 보면 네. 유병헌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지금 뭐 국민들 다 잊어버렸는데 예. 아직 그 딸이나 뭐 그렇죠. 데려온다 당시에는 말은 많았지만 현실화되지 않지 않았습니까? 유섬나 씨가 아직도 프랑스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이번에 제가 청문회 할 때 느꼈지만 이 국민의 지혜를 총동원해야 된다.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개혁 보수 신당을 지금 추진 중인데 네. 그 정유라 데려오기, 예. 정유라 데려오기 프로젝트 그리고 정유라 자금 소스 찾기 이런 프로젝트를 왜냐하면 우리 그 동포들이 전 네.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런 예. 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지혜를 저는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. 제가 신당에서 개혁 보수 신당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지금 그 특검이 독일 검찰하고 그 협조를 해서 우선 뭐 여권 만료 무효화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특검이 이제 뭐 이번 주라도 뭐 데려온다면 뭐 괜찮겠지만 만약에 유섬나 케이스처럼 계속 이렇게 안 들어오고 버틸 때는 보수신당, 새로 만들어지는 보수신당에서 하태경 의원께서 직접 정유라 데려오기, 정유라 자금 찾기 프로젝트를 직접 하시겠다.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. 필요하면 예. 뭐 독일 가겠습니다. 필요하면 독일도 가시겠다. 이런 말씀. 가서 독일 검찰들 만나고 네.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, 네. 정보를 제공하고 네. 또 특검과 협조 체제.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습기 피해자 네. 특위를 하면서 네. 그때 영국을 갔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옥시 본 회사가 영국 회사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영국 검찰과 네. 저희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. 만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영국 검찰은 우리보다 잘 모릅니다.
저희들이 정보를 주고 네. 그때 영국 법에 저촉이 된다. 네. 이게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요. 네, 네. 그 영국 그 본사 네. 영국 법에 의거해서 수사하겠다. 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. 그때 그래요. 받았고 예. 지금 좀 꽤 지난 이야기여서 예, 예. 지금 뭐 공개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네. 그게 이제 영국 국내법이 딱 있었습니다. 가습기 특위. 그런 식으로 그 독일하고도 네. 각 상대방 국가의 법을 서로 검토를 해서 네. 왜냐하면 시간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, 정유라한테. 그러니까요. 그럼 급한 대로 독일에서라도 법 조치를 사법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네. 정보를 제공하고 네. 특검에 그 해외 담당 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마 거기까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. 네. 안 돼 있으면 국회에서도 네. 특검의 그런 해외 협력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네.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박영수 특검이 처음에 그 변호사 모집할 때 독일어 잘하는 변호사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부터 독일을 좀 타겟으로 잡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흘러다니는데요. 말씀하신 네. 대로 영국의 옥시레킷 벤키저의 사례처럼, 그러니까 영국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똑같은 사례.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그 불법 자금 세탁에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거니까요. 독일 검찰이 이거를 이제 한국하고 같이 공조해서 어찌됐든 이 부정부패 뿌리를 뽑는 역할을 의원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이런 선언으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.